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던진 건 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러블리즈 K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너의 곁에 있어. 흰별이 내린 사이로 피어나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성! 상병 강찬석, 배우 이정현입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개편된 게 있었는데요. 무려 100여 년 만이었습니다. 100년 만이요? 뭐죠, 그게? 바로 이건데요. 주소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였던 주소가 매헌로 99로 바뀌었죠. 맞아요. 예전에는 집원 주소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 왜 100년 동안이나 사용하던 집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꿨을까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된 거 아닐까요? 집원이 숫자도 많고 길어서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집원이 토지에 번호를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토지 하나당 건물 하나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토지 하나에 건물이 여러 개가 생기고 세대수도 늘고 집원 주소만 보고는 해당 건물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현 씨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이유가 사실 하나 더 있었는데요. 당시에 반대했던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나요? 집원 주소를 만든 사람이 이완용이었습니다. 내국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죠. 그럼 집원 주소가 일제 잔재였던 거예요? 맞아요.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뺏기 쉽도록 토지마다 번호를 매긴 게 집원 주소가 된 거죠. 그럼 무조건 바꿔야죠.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로명에는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의 호가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김구 선생의 호를 딴 백범로, 허위 선생의 호인 왕산에서 가져온 왕산로, 그리고 민영환 선생의 시호를 딴 충정로가 있습니다. 다 익숙한 동네인데 아예 몰랐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도로명 주소 역시 한 애국지사의 호에서 따온 거예요. 이 주소를 따라가면 매헌 시민의 숲이 나오는데요. 이 공원에는 매헌의 업적을 알리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과 동상이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향기를 내뿜는 매화의 고고한 기품과 충의 정신을 간직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매헌. 어떤 분의 호일까요? 매헌. 윤봉길 의사님이요. 맞습니다. K 씨는 네. 매헌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해요. 일제 군인들에게 폭탄을 던지셨다는 정도? 그 도시락 폭탄이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에요? 네? 실제로 윤봉길 의사가 일제 수뇌부를 향해 던진 건 물통 폭탄이었어요. 정말요? 지금까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던 독립운동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32년 5월 28일) 두 팔을 결박당한 채
일제 군인들에게 붙들려 나오는 윤봉길 의사는 얼마나 모진 고문을 받았는지 얼굴이고 몸이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로 대한민국이 독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의 일거로 세계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패망할 때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그것을 거행했을 뿐이다. 일제군법 회의에서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했던 윤봉길 의사에게 선고된 형은 윤봉길 사형. 1932년 12월 19일 윤봉길 의사는 헝겊으로 눈이 가려지고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양팔이 묶인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건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일제 군인의 질문에 윤봉길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사형은 각오했고 할 말은 없다.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일제에 당당했던 의로운 청년 윤봉길은 1932년 12월 19일 오전 7시 27분에 순국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5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윤봉길 의사. 그는 왜 일제에 의해 짧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상하이에서 일제 군인에게 폭탄을 던졌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신문 기사 때문이었는데요. 의거 일주일 전 상해 일일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들뜬 마음으로 찾아간 곳엔 김구 선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4월 29일에 훈커우 공원에서 일왕 생일 겸 상하이 사변 승정 경축식이 열린답니다. 드디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일왕의 생일이요? 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일왕의 생일잔치에 누가 올 것 같아요? 바로 일제 수뇌부죠. 우리 민족의 원수인 전범들이요. 그러면 일제 전범들을 한꺼번에 처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네요. 네. 거기다가 세계 각국의 외교관과 언론인도 초대를 받았거든요. 일제 만행과 독립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간절함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절호의 기회죠.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는 고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번에 실수 없이 일본 수뇌부를 처단할 수 있을까? 이때 떠오른 건 행사의 지참물이었는데요. 행사 참석 시 일장기, 물통, 도시락을 반드시 지참하시오. 도시락과 물통 내부에 폭탄을 장착하기로 한 거죠. 중국군의 도움을 받아서 성능이 뛰어난 폭탄을 만들었고 성능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쳤네요. 의거 전날 윤봉길 의사는 쉽사리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지 심란하고 뒤숭숭하고 아마 윤봉길 의사님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 생각들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독립의 큰 뜻을 품고 중국으로 향하던 그날 부모님, 만삭인 아내,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당시 윤봉길 의사가 가족에게 남긴 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장부 출가 생불환. 이 짧은 한 줄에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 담겨 있는데요. 사내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국의 독립에 얼마나 진심이었을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린 두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너무 슬프다. 네. 글을 보니까 더 이 윤봉길 의사님의 덤덤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 슬픈 것 같아요. 네. 이때 감정이 어떨지 저로서는 함부로 추측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홍커우 공원에서 물장기를 흔들며 즐거워하는 일본인들 사이엔 비장한 표정의 윤봉길 의사가 있었습니다. 갈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회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일본인으로 위장한 채 전날 사전 답사로 점 찍어 놓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제 국가가 울려 퍼지던 그때 갑자기 윤봉길 의사가 뛰기 시작하더니 일제 수뇌부가 줄지어 서 있는 단상을 향해 있는 힘껏 물통 폭탄을 집어 던졌습니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단상이 무너져 내렸고 일제 수뇌부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거사가 성공한 것을 확인한 윤봉길 의사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갑자기 달려든 일제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쓰러진 채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우리 국민을 향한 일제의 탄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단지 윤봉길 의사와 국적이 같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신문하고 구타했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김구 선생은 외신을 통해서 그날의 진상을 밝히는데요. 윤봉길 의사님 의거에 숨겨진 진실이 있나요? 그 배경에 한인 애국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윤봉길 의사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한인 애국단의 단장인 자신이 주도했던 거였죠. 사실 의거 3일 전에 아주 비밀스럽게 윤봉길 의사의 한인 애국단 입단 선서식이 거행됐습니다. 거사 3일 전에요? 왜요? 의거가 윤봉길 의사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것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죠.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태극기 앞에 서서 폭탄과 권총을 들고는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한인 애국단이 어떤 단체였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일제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는 단체였을 것 같은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말이죠. 일본이 1931년 9월에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 또 32년 1월에 상해 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일정부 쪽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한인 애국단이라는 그런 조직이었죠. 한인 애국단은 의열 투쟁을 통해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의 이제 고위 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죽인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당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단순히 우리 민족의 적을 처단했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의, 자유,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앞당기는데 변곡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실세였던 장제스 총통은 100만 중국군과 4억 국민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광복군 창설을 도왔습니다. 또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 수장들을 설득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특별 조항을 넣어 광복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항일 독립운동이 처음에는 활기를 띠고 참여도가 높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희사의 의거를 계기로 중국의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윤희사의 상하 의거 대성공으로 독립운동이 활성화해지고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아주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정현 씨에게 매헌 윤봉길 의사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인 애국단원으로서 일제 수뇌부를 향해 물통폭탄을 던지셨고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 조국의 독립을 앞당긴 민족의 영웅이라고 전할 것 같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요 지식인이셨습니다. 선구자적 농촌 계문농가고 교육자이며 낭만적인 시인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열렬한 항일 독립운동가로 한국 해방의 단서가 된 카이로 선언의 원인인 상하이 의거를 단행하셨습니다. 한국 독립의 초석이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흘린 피와 땀, 희생을 거름삼아 꽃을 피웠습니다. 맞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지사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장군, 김구 선생, 그 유관순 열사까지 근데 5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분들은 후대에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알려진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위험한 일을 감행했던 한인 애국단원들부터 남성 독립운동가들에 가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까지. 한인 애국단은 이제 매우 비밀스러운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름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제 임시정부 쪽에서 한인 애국단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김구 선생, 이유필 선생, 또 김석 이런 분들이 있었고 윤봉길 의거와 거의 같은 시기에 당시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유상근, 최용식 두 분이 이제 만주로 파견되어서 당시 그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또 이덕주, 유진만 두 분이 국내로 파견되어서 당시 우악기 가주식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몇몇 영웅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들을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오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호국 부은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하고 강한 국가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